윤석열 후보가 개를 보러 갔습니다. 1월 19일 안내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견 또 특수 목적견 이런 개들이 일정 기간 근무를 마치면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분양식으로 민간에 나눠주게 됩니다. 키울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이 돼서 근무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 은퇴견을 한 마리 맡아서 키우겠다, 이렇게 공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미 개가 많지 않습니까?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많고, 그러고 보면은 청와대에도 이미 백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질문을 한 것이죠. 청와대에서 이 은퇴한 안내견을 기르겠다는 뜻이냐, 한 마리 더 데려다 기르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단순한 질문에 뜻밖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선대본 안에서 했던 이야기인지 싶은 그런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있다. 우리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은 이랬습니다. 청와대를 들어갈지 아니면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제3의 장소로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청와대로 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김건희 씨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국민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저런 여자를 청와대에 가서 살게 할 수 없다.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를 안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김건희 씨가 이랬지 않았을까? 청와대 안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봅시다. 우리가 아무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청와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선택지가 있다. 청와대 안 갈 수 있다. 이게 하나 더 나타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에 가거나 가지 않거나. 그런데 청와대에 가지 않는다만이 아니고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제3의 장소로 갈지. 그러면 여기에서 안 갈지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간다가 아니고 제3의 장소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한다가 나왔겠죠.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제3의 장소를 알아보자,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가려고 생각을 해봤구나, 이렇게 되겠죠. 시민에게 청와대를
개방을 한다. 그럼 몽땅 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뭐 선택지가 두 가지라고는 하지만 청와대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들어가면 안에서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두 번째,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일단 문맥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3의 장소로 갈지 모르겠는데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까지 읽어야 합니다. 모르겠는데 관사는 마당도 있고 청와대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지금 제3의 장소가 관사가 있는 곳이 되겠죠. 보통 뭐 총리나 장관이나 이렇게 따로 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단지 관저라고 한다면은 오직 관저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사 부분을 말을 하고 있다. 근데 관사가 어떤지도 이미 그려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사는 마당도 있고 이제 마당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내견의 종류인 골든 리트리버 이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 그 제3의 장소가 다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당이 있고 이런 은퇴견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분명히 추측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개를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언론 그 지면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그래서 청와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봤을 때는 가지 않느냐 쪽에 마음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그러니까 이제 차기 이번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공무를 수행할 장소, 거기는 제3의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청와대로 가지 않는다 하는 쪽을 많이 생각해 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청와대를 옮길 생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라는 게 별게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공무원 1인을 위해서 그가 근무하고 그의 공무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들이 좀 있고, 이거는 행정부는 아닙니다. 단지 그 개인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이 뭐 부부가 살 수 있는 관저가 있고, 이 정도가 청와대인데 지금은 상당히 비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뭐 주로 비서실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걸 줄이고 청와대를 옮기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청와대 그 비서실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한 가지는 비서실을 아예 없앨 수도 있겠죠. 청와대를 통째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뭐 자그마한 비서실을 데리고 갈 수 있겠다. 정말 약속대로 대폭 줄인다면, 그 다음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비서실은 존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 줄이기는 줄여야 할 것이고, 이럴 때는 비서실, 그 비서동 이런 데를 리모델링 하지 않겠는가. 지금 너무 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그대로 두되 리모델링 쪽으로 갈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을 때, 예를 들자면은, 사대문 안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로 갔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대폭 축소를 한 다음에 직접 가지고 같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많이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멀리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세종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헌법과 법률, 이 국가 체제를 봤을 때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울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세종에도 집무실을 둘 수는 있는데 관저가 거기 갈 수는 없다 하는 뜻이죠. 집무실을 두고 잠시 거기에서 혹시 머물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저라는 이름으로 주로 그곳에 머무는 이것을 하게 되면 그거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인 공무원이 머무는 그리고 주로 공무 수행을 하는 공간은 서울이어야 한다. 네, 이것을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흘려버리게 되니까 선대본부에서 그 관계자가 언론사에 전화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게 아니다 하는 뜻은 아니죠. 완전 부정은 아니다.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제는 간단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 입에서 나온 말만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선대본부에서 한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의 말과 틀리면 윤석열 후보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대본부에서는 왜 이런 어정쩡한 반쯤 부정을 하는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거는 혹시 이게 지금 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윤석열 후보가 듣고 기억했던 그런 내용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누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갑자기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가? 물론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것보다도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랬던 것이 문재인 씨가 약속을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근래에는 문재인 씨가 할 수 있으면 관저를 옮기고 싶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씨가 하려고 했던 것을 본인이 이어서 완수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들이 왜 청와대를 이렇게 옮기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저를 옮기는 데 대해서는 유홍준 씨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직접 주장도 했고 추진도 했던 사실이죠. 청와대 관저가 가지고 있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할 때 옮겨야 한다. 우리가 흔히 풍수지리 혹은 무속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근거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저가 아주 위험하다. 나온 이야기가 그 관저에서 있다가 나오면 그 관저를 쓰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있던 대통령 가족들이 불운하게 결국은 목숨을 잃는다. 이런 그 이야기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저만이 아니고 관저를 포함한,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집무실을 옮기겠다, 관저를 옮기겠다, 이제 여러 가지로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고 싶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역시 풍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풍수가들이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거는 그때 그 청와대를 옮기는 플랜을 설명할 때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의 청와대 터는 북악산의 살기를 그대로 받는 곳이다. 이게 살이 살인할 때 그 살자입니다.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 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터가 아니라 죽은 영혼들의 거처다. 그러니 이런 걸 믿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서 있게 되면 그 청와대의 그 주된 이용자인 대통령 그 부부,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씨가 그렇게 옮기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그러면 문재인 씨도 결국 이걸 믿는다면 그런 운명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애초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그의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집무실은 광화문으로 이전 못하겠다고 하면서 관저는 이전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4일 문재인 청와대 브리핑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소개를 하지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유홍준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등이 검토 결과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홍준이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이 브리핑을 보았을 때 관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브리핑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에게 두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또 하나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두 가지를 안 하는 대신에 문재인이 하고 싶은 한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문재인이 하고 싶은 한 가지는 관저를 옮기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거래, 이러한 딜을 세상에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래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무엇 대신이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두 가지 대신 무엇인가는 국민에게 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참으로 몰상식한 자들이 아닙니까? 국민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 대신에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고 국민에게 두 가지를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지켜주니까 그 대신에 문재인 내가 한 가지를 갖겠다. 이것은 논리가 망가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느닷없이 새해 벽두에 왜 관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2019년 1월 5일 한국의 모든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대략 이런 제목입니다. 청와대 관저 풍수상 불길해서 옮겨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도의 과학기술 수준에 그것도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웬 풍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욱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이 진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농담도 아니다. 차라리 농담이었으면 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유홍준 자문위원이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해서 관저를 옮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이 브리핑하는 자리에 나온 사람인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캠코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캠프에 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효상이 청와대 내부 강연에서 청와대 관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러한 내용이 2019년 1월 5일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상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풍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도 그래서 대체 어떻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관저를 옮기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와대 터가 흉지여서 이 한자로 흉자를 쓸 때는 대부분 사람이 거기서 급사한다든지 하는 그 죽음과 관계된 것을 흉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터가 흉지여서 역대 대통령들이 불운을 맞았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그 청와대 터가 북악산의 살기를 받는 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살인할 때 그 살자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과 연관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힌 것이
이 북악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저를 통과해서 북악산 정축으로 길을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런저런 브리핑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참조하게 되면 역시 관저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 이 관저가 북악산의 살기를 받는 곳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국민이 가게 해서야 되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악산에 살기가 싫다고 하면서 살기가 싫은 게 아니고 죽일 살자 살기가 싫다고 하면서 그 길로 청와대에 들어오고 문재인을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도 국민들 중에서도 문재인 지지자들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살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 길로 그들이 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 좋은 뜻으로 문재인에게 호의적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바로 북악산의 살기에 노출을 시켜서 문재인 대신에 그것을 받게 한다. 결국 이것은 그러한 풍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총알바지, 살기바지로 쓰겠다 하는 계획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저는 실제로는 그것이 청와대 공무수행을 하는 곳이 아니고 퇴근 후에 자연인 문재인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인 공간인 관저가 북악산 살기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이 경우에 거기가 흉지다, 살기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급사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 문재인의 생사가 달린 풍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건대 여기에서 사용된 어휘가 대단히 강도가 셉니다. 단지 건강이 나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의 어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결국 관저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자연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현재 자신이 먹고 자고 하는 집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터를 현실적으로는 관저를 옮기지 않으면 갑자기 누구에게 그 생명을 빼앗긴다든지 혹은 갑자기 이러한 풍수에 따른 그러한 그 살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말을 들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악산의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나온 것은 그런데 만일 거기가 흉지고 그 기가 사람을 잡는 기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밖에 나와서 광화문 근처에 있는 무슨 빌라 같은 데서 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당연히 국민들은 집무실도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왕 나왔으니까. 그런데 집무실은 옮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으로서는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집무실을 옮겨야 되고, 그런데 그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지 약속과 달리 당사자가 그것을 싫어한다. 왜 그런 것인가? 물론 이번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헬기장이 없어서, 연회장이 없어서 옮기지 못한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둘 자리가 없어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그 변명 같지 않은 변명, 헛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러면은 아침마다 헬기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영빈관이 없다 그러는데 영빈관에서 하루 3끼 식사를 그 김정숙 여사까지 다 거기서 해결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좀 그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화문에 헬기장이나 연회장을 마련할 곳이 없고 그렇다 하는 것은 2017년 4월경에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든지 혹은 나중에 지금쯤 와서 이런 핑계를 대야지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보궐 대통령의 그 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문재인 씨의 그 사고방식, 정신상태, 이것이 국민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후보였던가 하는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집무실을 옮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답을 내보면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매일 출근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싫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하는 것이 바른 순서로 보입니다. 또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약속을 깨면서까지 안 나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약을 했고, 그 다음에 보궐 대통령 취임 선서식장에서 했던 그러한 아주 중대한 그런 약속을 시건으로 만들 정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깨는 그런 것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광화문에 있는 집무실로 매일 출근하는 그것이 죽도록 싫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을 정도에 가까운 그 정도로 싫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해서 죽도록 싫다 하는 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또 어쩌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그래서 매일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모든 것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무 사정도 없고 단지 헬기장과 그 파티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역시 또 국민들은 분노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래서 국민의 눈앞에서 매일 출근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약속을 어겨가면서 분명히 그래서 그렇다 하는 그런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갖가지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의혹을 사라지게 할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대신으로 새해에는 그 라이브로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 날짜의 신문을 좀 체크하는, 우리 청와대 대통령도 일은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그 날짜 신문을 이것저것 해서 골고루 보는 그런 모습을 잠깐씩이라도 매일 생방송으로 방송을 해주면, 그러면
국민들의 그러한 의혹도 좀 잦아들 것이고 인기도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매일 출근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집무실은 못 옮기고 관저만 옮기겠다. 그런데 관저는 꼭 옮기겠다 하는 이러한 브리핑. 그 브리핑의 그들이 내세우는 주요 근거, 그것은 풍수지리, 보다 정확히 말을 하면 북한산의 살기, 북악산의 살기,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브리핑과 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청와대 측에서는 이번에도 그 독특한 화법을 또 구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나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경복궁에서 청와대 관저 옆을 지나서 북악산 정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 않고 반대편에서 오는데 일단은 가라고 한 것이죠. 그럼 이 둘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못 가므로 네가 와라. 그러면 결국 내가 가는 것과 같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둘이 만났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관저는 옮긴다고 합니다. 관저를 옮기면 내가 안 가고 네가 와봤자 못 만나겠죠. 그런데 관저의 문제는 또 달리 생각을 해봅시다. 관저에 낮에는 사람이 없겠죠. 낮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집무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와도 못 만납니다. 그러면 나는 못 가니까, 그리고 나는 집무실에 가 있으니까 네가 와라. 네가 와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 옆으로 가라. 그러면 결국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네가 오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혹시 관저에 오라고 했을 때 애초에 거짓말인데 그것은 아니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혹시 낮에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관저에 있기 때문에 관저로 오면 내가 안 가도 네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최초의 이야기는 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죠. 관저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민을 보러 안 가고 국민이 청와대 대통령을 보러 왔을 때 그가 집무실에 있든 낮에 집무실에 안 가고 관저에서 있든 어느 경우에도 국민과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독특한 사고, 독특한 화법은 비논리성의 전형이고 그것이 수학 공식으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그림으로 그려놓게 되면 왜 그것이 모순인지 그런 것이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풍수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풍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숙명이 문제가 되겠죠. 관저를 옮기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운수가 좋아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운수가 나쁜 것은 숙명이죠. 문재인이라는 그 개인 자체가 불길하기 때문에
그것은 숙명이어서 관절을 옮겨봤자 별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숙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죠. 특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고를 나왔죠.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숙명인데.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